보고 일체 고액을 건네니 달이 달려 세계공과 다르지 않고 공리색과 다르지 않으니 세계곡공이요 공이고 세계니 수상인식도 또한 그러하니 달이 달려 이 모든 법의 동안상이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은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들지도 않고 들지도 않는 그러므로 공가운데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고 아니리 설신이도 없고 색성향미적 법도 없음 안개내지 의식계도 없으며 문명도 없고 문명이 다함도 또한 없음 노사까지도 없고 노사가 다함도 없으며 고진밀도도 없으며 지혜도 없음 얻을 것도 없나니 얻을 바 없으므로 보리살타가 반려바람의 의지함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으며 어디로운 어떤 생각멀리 어이없 마침내 열반이며 삼세제불도 이번 여바람일다 의지하여 언육 따라 삼약 삼모리를 얻느니 그러므로 반야바람일다는 이끈 신비한 준문이며 이끈 밝은 준문 이에 없는 준문이며 이 견줄 때 없는 준문이여 능히 일체 고액을 없애되 진실로 헛되지 않음을 알 그러므로 반여바람일다의 준문을 소라눔 즉서 주의 가로되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등아제 모지 삼모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등아제 모지 삼모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등아제 모지 사바 생기를 만들어가지고 생기를 만들냐고 오늘 이제 벌써 7월 초 3일, 7월 초 3일, 한거 해제가 딱 보름 남았죠. 보름 좀 덜 남았습니다. 3일이니까요. 백중. 벌써 이제 우리도 한거 기도도 이제 100일 기도도 했고, 오늘도 저희도 살짝 가셨잖아요. 이제 좀 낫죠? 조금 난데, 근데 하늘은 무심하게도 비는 한 번도 없고, 오늘 또 우리 이제 대중 큰스님과 같이 계곡에 갔는데, 계곡이 지금 몇 날 며칠 수가 없어서 말라 있습니다. 바짝 말라 있는데, 그래도 호수 끌고서 한참 뭐 50m 이상 끌고 올라가니까 바위에 또 물이 좀 있어서 그걸 땡겨가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대중이 급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 물이 또 적은 호수로 한 호수로 한 두 호수를 갖다가 땡겨서 쓰는데 그게 마을물까지 청문회 마을물까지도 우리가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하늘만 쳐다보게 되는데 그래도 제가 또 반야신경 열심히 공부하는 바람에 하늘 찾아보고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늘을 원망합니까? 물어보면 계속 가서 우리가 할 도리만 열심히 할 따름입니다. 가서 또 호수 연결하고 물 나오는 데 가서 연결하고 그래서 내가 할 도리를 할 뿐이지 거기에 원망도 없고 또
잠시 제가 불편하고 힘들 뿐이지 그에 대한 괴로운 생각도 없고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조금 불편한 뿐. 그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반야신경 공부가 참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 내용을 천천히 한 번씩 또 음미해 보면서 읽어보면은 내가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애걸복걸 안달부절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또 추우면 추운 대로 그렇게 우리가 지내면서 환경에 맞게 열심히 내 위치에 맞는 역할을 하다 보면은 또 어느덧 또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불기도 하고, 또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추워가지고 또 우리가 언제 더위를 느꼈냐는 듯이 또 추워가지고 또 그럴 겁니다. 오늘 또 큰 스님 고산 대선사님의 반야신경 강의, 나눠주신 것은 고산 대선사님 강의를 하셨던 내용을 갖다가 구어 법문하신 걸 갖다가 문어치로 만든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큰 스님의 법문을 다시 듣는다 생각하시고 같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실고공중세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진의 무색정양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오늘 여기 또 부분적으로 이러한 까닭으로 공 가운데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진도 없고 색정양 미촉법도 없고 안개도 없으며 내지 의식계도 없다. 사실 이런 단어들이 우리 이제 수상행식, 색성형 미촉법, 안이비설진이, 안개, 의식계 잘 낯설죠. 낯선데 우리 지금 불교대학, 진감불교대학 열심히 다니는 학생들이 여기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다녀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은 껌입니다. 껌.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게 또 말은 알겠는데 몸으로 또 우리가 실상에서 그렇게 내가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의 읽겠습니다. 공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았어요. 가장 큰 스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그것은 청정본연한 자리입니다. 청정본연에서 생각으로도 얻어볼 수가 없고 말로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공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원래 더러움이 묻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제일 청정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떤 사람은 유리가 제일 청정하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유리에도 때가 묻으니 제일 청정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깨끗하고 청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모두 틱거리 붙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청정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유리 말고 물, 정수된 물, 공기, 어떤 것이든 우리가 청정하다고 하지만 그 청정함의 기준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 공기, 여기 의신에 가면은 의신 이렇게 하계선 따라서 맨 꼭대기 마을에 가면은 공장이 있는데요. 공기를 압축해서 산소 공장이 있어요. 지리산 공기를 이런 병에다가 압축해서 담아갖고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 공기가 제일 청정할까요? 한번 사서 한번 청정한 공기 마셔보세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우리 대웅전에 있는 공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선한 공기도 거기에 그 팔고 있는 그 공기와 별반 다름이 없으니까 쌍계사 오셨으면 숨을 크게 쉬고 호흡을 몇 번 하면 여기서 앉아서 호흡을 몇 번 하면 살고 있는 그 공기 다 마시고 가고 있습니다. 돈 벌고 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몰랐죠. 우리가 공기를 갖다가 팔고 그런 거 지금 팔고 있죠. 알고 있죠. 이제 그 정도로 공기가 안 좋은 데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여기 이어서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청정하고 깨끗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공입니다. 극청정이라고도 합니다. 깨끗하고 깨끗한 가운데 극청정. 극이라는 것은 가장 청정한 것을 극청정이라 하죠. 그 이상 더 깨끗할 수 없는 것이 공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공할 때는 허공공자를 쓰죠. 허공공자도 쓰고 또 근데 축구할 때 공도 공이라고 하죠. 그것도 공이라 하고 또 우리는 영을 갖다 어떤 분은 영을 갖다 또 공이라고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원을 갖다가 공이라 하기도 하고 참 공이란 부분이 전에 우리 반야신경 강의할 때 처음에 고상대 선생님께서 가장 쉬운 단어로 한마디로 공을 표현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진리라는 단어라고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뭐 이런 말이 있죠. 산은 푸르고 그리고 하늘은 공기는 맑고 물은 흐르고 그런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 공을 갖다가 그런 진리에다가 비유를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것을 갖다가 어떤 깊은 도리를 깨달음이라는 그런 세계에서 바라볼 때는 저 또한 그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계속 큰 스님의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것뿐이죠. 일단은 계속 우리가 공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나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나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허공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러움이 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글자들의 본 청정심을 진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공. 우리가 진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진공. 진공 청소기 진공이 아니고 진공 청소기. 이 단어가 진공 청소기라는 단어에 있어서 진공 같은 단어인데 참공이라는 뜻이죠. 참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공은 그렇게 깨끗한 것입니다. 공으로서 공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벌써 공이 둘이 되기 때문에 공이 갈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공은 하나도 허용치 않는 것인데 거기 가서 공이니 아니니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진공이라는 것은 본래 백천사량이 쓰러진 것이며 백천사량 우리가 백천가지 생각이 끊어진 곳 그리고 천가지 생각이나 만가지 언어가 다 끊어진 자리가 진공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유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거죠. 진공. 그래서 이것은 물에 넣어도 물에 젖지 아니하고 불에 넣어도 불에 타지도 아니하냐.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발로 밟을 수도 없고 청칼을 가지고 해치려고 해도 해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래 공인이 해칠 수가 없습니다. 폭탄을 가지고 손상을 시키려고 해도 손상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공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공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공이라는 범위가 우리가 사유하거나 생각하거나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금당선 그리고 전국의 선언 물가에서 많은 수행하는 스님들이 이 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란 무엇인가 하면서 그렇게 참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은 단어로 이렇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은 벌써 어떤 단어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면은 되는 겁니다 하고 결론이 날 텐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직접 내가 공해지거나 내가 공과 하나가 되지 않는 정지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알 수도 없고 또 안다고 해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정지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산공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 글자들의 본 청정심이 산공입니다. 여기서 고상 큰 스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글자들 여러분들 하나하나의 본 청정심, 청정한 마음이 공이라 했습니다. 한번 내 청정심이 공이라 했으니까 내 청정심, 내 안에 있는 청정심 잘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내 청정심이 공이라 했으니까 내 청정심이 어떤 건가 한번 고요히 앉아서 이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눈을 감고 이 청정한 공기와 내가 하나가 된 건가 아니면 내 청정심이 어디에 있나 한번 곰곰이 눈을 감고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체 만유가 그 공은 공이면서도 공이 아니고 일체 만유가 거기서 다 나옵니다. 그것은 일체 만유를 다 받아들이는 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삼가 본문이 우리 진강불교대학 학생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삼가 본문 5온과 12초, 18개를 삼가 본문이라고 합니다. 삼가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온, 12초, 18개가 다 공하다는 것입니다. 색수상행시, 안일효스인의 색상형 미적법, 그리고 거기에다가 안개의식계부터 18개, 더해져갖고 18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보고 느끼는 것, 그리고 그 경계, 모든 것을 삼가본문이라고 합니다. 삼가본문. 5온 12초 18개가 다 공하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해서 내가 보는 세상, 그리고 내가 느끼는 부분, 생각부터 해서 내가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모두 살필 수 있는 전체의 범위를 삼가본문이라고 합니다. 5월 12초 18개가 다 공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공의 이치가 분명히 나타나면 법공의 이치가 나타나고 법공의 이치가 뚜렷이 나타났을 때는 구공까지 모든 공, 아공, 법공, 구공까지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금강반야 바라밀경의 도리, 대의가 파이집
아집법집을 파헤치고 파이지현상공이라고 하는데 아집법집을 이집이라 하죠. 파이집, 아집법집을 파헤치고 아공, 법공, 부공 이 삼공을 낳은 돌이라고 합니다. 아공, 법공, 현삼공, 아공, 법공, 부공을 현삼공 이 삼공을 낳은 돌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반야신경은 금강경은 이렇게 파이지 현삼공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반야신경은 일체만법을 다공이라고 해서 진공을 낳은 대문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아니 글자는 읽는데 글자는 잘 읽죠. 글자는 또박또박 읽고 있는데 그 공이라는 게 참 우리가 이렇게 제가 보산 진감불교대학 열심히 다니는 보살님들 보면은 저도 절에 드시지만 나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그나마 소산일날 이렇게 들고 와서 또 논문자료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다니까 불교대학에서 다 배워갖고 잘 아실 텐데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면은 더 홍보이 되지 않을까 훌륭하시면 잘 본문에서 가르쳐줬는데 그래갖고 내가 초산날은 거꾸로 물어보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그 생각을 했는데 내가 우리 진감불교대학 3년, 4년, 5년을 다니고 있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 우리 불자님들한테 진감불교대학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별로 안 나와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개강을 하죠. 다음 주부터 개강을 하니까 또 많은 주관들 오시라 해서 또 이렇게 되면은 같이 저도 좀 여러분들한테 돈 좀 받게 많이 좀 나와주세요. 제가 이제 뭐 다른 이야기 뭐 여러 가지 하려다가 간략히 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여기 선생님께서 교육원의 선생님께서 또 오후에 방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쌍계사도 방문하시고 또 얼마 전에 쌍계사에서 템플스테이 제목이 뭐지? 생생정보통에서 템플스테이 촬영도 하고 그래가지고 많이들 쌍계사에 관심을 갖고 그렇습니다. 정작 우리는 이제 주인보다는 손님들이 더 많은 절이 됐습니다. 주인보다 손님이 더 많은데 그래갖고 예전에 다음 주가 아니고 9월부터 해서 10월까지 호주에서도 오고 유럽에서도 많은 분들이 여기 쌍계사에 템플스테이도 하고 또 머물면서 또 지나가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대만에서 불광산사에서도 오시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불광산사 대만에 어마어마하게 큰 절입니다. 세계에서 소개당이 제일 많고 사리로 보니까 뭐 쌍계사는 그 한 기둥이 그런 절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큰 절에서 다들 쌍계사를 왜 올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쌍계사에는 그분들한테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절에는 길어야 100년이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1300년이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1300년 전에 723년에 삼법대 교수님이 육조 해능교사의 정상을 모시고 분당에 모셔져 있죠. 육조 해능교사
그분께서 우리 아까 금강경 얘기를 했죠. 금강경 한 구절을 듣고서 바로 출가하기도 전에 깨달음을 얻으신 분입니다. 출가하기 전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출가를 하신 다음에 그 당신 제자들이 육조 해문조사 이후로는 어마어마한 제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선종이 가장 부활한 시기가 육조 해문조사의 이유이겠죠. 그래갖고 육조 해문조사님을 모시고 있는 쌍계사 1300년의 역사가 있고, 그런 우리는 자금하고 소박한 쌍계사이지만 어떻게 보면 조계종의 가장 큰 스님의 정상을 모신 그런 역사적으로 오래된 사찰입니다. 우리도 육조 해명도사를 모시고 있지만 육조 해명도사 모시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육조 해명도사가 깨달은 어떤 금강경의 도리도 우리도 깊이 생각해서 당신만큼 깨달음은 얻지 못해도 근처는 육조 해명도사가 정상은 놓게 되어 있지만 우리 발가락이라도 나중에 죽으면 발톱이라도 여기다 모셔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우리도 분심을 내서 또 해명교사 그리고 여기에 진감선사 육조 진감선사 비문이 없죠. 진감선사는 육조 해능 스님의 선자가 보면 이제 두 번 내려오면은 마도 도일선사라고 있습니다. 마도 선사의 또 손자꼴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가서 마도 도일선사의 제자의 제자의 법을 이어서 여기까지 와서 또 우리의 쌍계 산문이라는 것을 개설해서 범패와 차와 그 다양한 우리 우리가 선종을 갖다가 계승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쌍계사에는 그런 역사 깊은 그런 역사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자랑도 하지만 내 스스로가 그 큰 스님들과 어느 정도 부합되어서 열심히 살고 있나 그런 것은 한 번씩 자주는 아니라도 늘 반야신경을 읽으면서 금강경을 읽으면서 한 번씩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엊그저께 몇째였죠? 5제였나요? 다음이 6제고 그 다음이 백중 막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해제를 이제 딱 보름 남았는데요. 그때까지 또 이제 우리도 선원생들처럼 하한도 대중이기 때문에 스스로 정진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점검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더위 금방 지나갈 것 같고 내일부터는 또 비도 온다 하니까요. 가뭄도 해소될 것 같기도 하고 아무쪼록 모든 조건이 그렇게 불편한 상황도 곧 지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 여유롭게 공부도 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로 진감불교자 개강도 하고 우리도 이제 또 하한거 회양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각자 마음속에 정진하고 있던 것들 나름 점검 좀 해서 내가 여름 한철 동안 이 더울 때 짜증내기보다는 공부를 얼마큼 마무리 지었나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